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일 때 사람이 받는 발력은 얼마냐? 네, 정수를 구하시오 했죠. 네. 자, 지금 사람이 받는 발력, 뭐 바로 정리가 됐죠? 운동장 변화에 의한 노즐의 반발력,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공식을 적용하는 기준이 압력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근데 압력이 있어요, 그렇죠? 압력이 0.2로 있습니다. 0.2로 있어서 네, 그 압력만 대입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 압력이 현재 메가파스칼의 단위로 주어졌죠. 그리고 노즐의 직경도 네, 미리로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하신 그냥 1.57, 그죠? 네. 1.57 쓰시고 직경 13mm니까 그냥 13mm 써주시고. 네, 이거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죠? 네. 곱하기 압력 0.2메가파스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뉴턴으로 답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지름이 65mm인 소방 호스에 노즐 구경 19mm인 노즐이 부착되어 있고 호스와 노즐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350rpm의 물을 대기 중으로 방수한다. 일단 직경 주어지고 유량 주어졌어요. 예. 방사할 경우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속을 지금 소방호스의 평균 유속, 그 다음에 방수 노즐의 평균 유속, 유속과 평균 유속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유속은 평균 유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유속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3번을 보니까 노즐의 반발력, 운동량 변화에 의한 노즐의 반발력을 구하시오. 네, 됐고, 그 다음에 노즐을 소방호스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하시오. 네,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네요. 자, 먼저 유속을 구한다. 일단 우리가 유량을 알게 되면, 유량과 직경을 알면 유속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우리 최적 유량 공식에 따라서 최적 유량의 공식에 따라서 유속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직경 대입하시고 유량만 단위가 LPM이니까 미터 3승 퍼 세크로 바꾸면 1000 나누고 60을 또 곱해서 그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호스의 유속, 그 다음에 노즐의 유속 다 계산됐습니다. 자, 3번 운동량 변화에 의한 노즐의 반발력. 자, 이번에는 지금 압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압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압력 없이 구해야 되고, 자, 물의 밀도 뭐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냥 1000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반발력 팀은 일단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그 다음 유량도 주어졌네요. 그렇죠? 유량이 350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0.35 나누기 60 하시면 미터 3승 퍼 세크로 바뀌겠죠. 그죠? 네, 쓰시고. 그 다음, 이제 유속의 차이. 노즐과 호스 유속은 1번, 2번에서 구했어요. 그죠? 그거, 유속의 차이만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Q값이니까, Q값일 때는 항상 이쪽에는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A값일 때만 제곱이 되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유속, 20.57과 1.76 차이를 빼기만 하시면 노즐의 반발력을 지금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고,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뉴턴으로 구할 수 있겠죠. 답 자체가 뉴턴이 되는 거죠. 빼기만 해주시면. 그죠? 자,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9.73 뉴턴이네요. 얘를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면 나눠주면 되죠. 9.8 뉴턴 퍼 킬로그램 포스. 이거 바꿔보면 11.2가 나오거든요. 11.2kg 포스. 우리 소방대 한 명이 붙잡을 수 있는 최대 값을 얼마로 잡았냐면요. 20kg 포스로 잡았어요. 이 20kg 포스에 따라서 우리 압력식 여기 있잖아요. 이 kg 포스 공식 있죠? 거기다 대입을 시켜 보시면 여기 압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거에 따라서 우리 0.7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0.7 메가파스칼. 이거 뉴턴을 바꿔서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정해진 이유가
소방대 1인당 견딜 수 있는 반동력을 20kg 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그 최대, 그러니까 노즐을 붙잡을 수 있는 최대 압력인 0.7MPa의 압력을 계산하는 것도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계라고 봅니다. 예.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플랜지 볼트 접결부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힘값이 뉴턴이네요. 예. 일단 뉴턴의 힘값이 주어졌고, 뉴턴 힘값을 구하라고 했고, 자, 일단 문제에서 일단 뉴턴을 떠나서 왜 그러냐면 뭐 킬로그램 포스로 구하고 뉴턴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력이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한데 압력이 없어요. 그죠? 예, 압력이 없으니까 이제 압력이 없으면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뻔하죠. 예, 이제 압력을 풀어낸 우리 베르누이 방정을 통해서 풀어낸 그 동압의 식에 대입을 시키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 식대로 대입시켜 보시면 되죠. 예, 밀도 1000이고 유속 서로 제곱하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밀도 1000 곱하기 유속이 20.57 제곱이죠, 제곱. 그죠? 예. 지금 그 다음에 1.76의 제곱. 혹 제곱해 주셔야 되는 거. 2로 이제 나누시는 거니까. 예. 자, 이거를 제곱을 잊으시면 안 된다. 뭐, 직경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이제 풀이에 보면 제가 이거를 거긴 한 번 더 써드렸는데 실제 관리사 문제가 이게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뭔 얘기냐? 이걸 다 정리를 하시고 나면 뭐 단면적까지 해서 얼마 정리하시고 나면 이제 빼실 거 아니에요? 빼실 때 앞쪽에서 이건 구한 답이에요. 그죠? 앞쪽에서 이미 109.73이라고 구했어요. 이거 그냥 넣으시면 된다 이거죠.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왜? 그런 의미거든요. 관리사 문제 자체가 앞에서 구한 걸 뒤에다 대입시켜서 차근차근 풀게 만들어요. 예, 문제를 막 몇 줄을 막 써가지고 풀어가지고 다 구출하는 문제 없어요. 막 식을 복잡하게 정리해가지고 쓰는 문제는 실제 기출에 되지 않고 채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컨텐츠가 2개가 됐다 또는 3개가 됐다면 얘를 3문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사 문제가 어찌 보면 단순한 거죠. 복잡하게 하나를 풀 문제를 3개로 나눠서 배점을 해가지고 최종 답을 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구한 답 그대로 이용해서 쓰셔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옥내소화전 1개를 개방하여 피토 게이지로 방수압을 측정한 결과 0.25였다. 호스 구경은 또 노즐 구경은 얼마일 때 노즐에 걸리는 반발력을 구하시오. 노즐에 걸리는 반발력. 그죠? 노즐에 걸리는 반발력이라는 건 접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노즐에 걸리는 거니까. 예. 자, 그거를 킬로그램 포스의 공식으로 지금 킬로그램 포스의 단위로 구하라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인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단이라고 해서 호스 끝에 물의 압력은 2.5다. 그죠? 방수압을 측정한 결과 방수압은 호스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즐에서 나가고 있는 압이 원래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우리 지금 이거 뭐 반발력, 반동력 계산할 때 필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호스 내의 압력이에요. 근데 이 호스 내가 실질적으로는 호스 끝의 압력이라는 말이 맞죠. 그죠? 호스 끝에 걸려서 그 플랜지 볼트에 딱 작용하는 압력이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호스 끝의 압력이라는 게. 그래서 호스 끝에 물의 압력이 2.5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압력이 주어졌네요. 주어진 걸로 계산을 하면 단면적만 알면 우리 호스, 즉 우리 전압력에 관계된 F1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F1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F2 값을 구하려다 보니까 F2 값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밀도는 알 것 같죠? 밀도는 뭐 다른 거 없죠? 밀도는 알고. 그 다음. 유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Q가 결국은 필요하다 이거죠. Q 값이. 예. Q 값이 필요한데 유량이 없죠. 그죠? 예. 유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량을 일단 먼저 구해놓고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럼 유량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거기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방수압 측정한 결과 0.25메가파스칼이었다. 예. 방사압을 알면 유량을 구할 수 있나요? 그죠? 예.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뭐 해가지고 정리도 하고 나면 10.995 나오는 거죠. 그죠? 예. 10.995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압력이 주어졌잖아. 0.25 메가파스칼이니까 10 해줘야 되겠네. 그죠? 예. 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에 단위를 우리는 일단 공학적으로 봐서, 그쵸? 10.2를 정확히 넣어주자 이거죠. 예. 정확히 넣어주고, 예. 곱하기, 자, 0.25 메가파스칼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직경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노즐 직경 20mm 나왔으니까, 예. 그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10.995라는 이 숫자. 이거 지금 앞에서 뭐 4분의 파이 뭐 해갖고 뭐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4까지 해서 답이 계산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출제된 데를 가정으로 했을 때, 단서 조항 하나 넣어야 돼요. 호스 끝에 물의 압력은 얼마이며 거기 사이에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하고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정확해져요.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무시하는 얘기죠? 속도계수 무시하는 얘기죠. 속도계수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옥내 소화전의 속도계수 0.99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99를 곱할 거냐 말 거냐를 벌써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민하신 분에서 곱하셔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옥내 소화전 0.99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식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건에는 없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 풀이 과정상으로 봤을 때 주어지지 않은 조건을 무시하라고 하면 0.99라는 숫자를 무시하고 그냥 10.995만 하실 수 있다. 왜 이거 안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단위가 우리는 어떤 단위가 필요해요? 여기 유량의 단위가 지금 우리 대입하는 유량의 단위. 이렇게 여기 대입할 때 이 유량의 단위가 미터 함수 세크 아니에요? 네. 왜 LPM 단위로 써요? 그죠? 그냥 이 단위로 써야 맞으니까 0.6597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LPM으로 바뀐 단위니까. 그죠? 네. 그래서 10.995 속도계수 없이 이것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문제가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인데 단위가 몇 번 섞여 들어가면서 되게 복잡해지게 된 거죠.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007이라는 유량이 나오고, 자, 이제 유량을 알았으니까 직경만 알면 유속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직경 대입해서 호스와 노즐의 유속을 구하시고, 앞에서 다시 봤었던 우리 이제 플랜지 볼트의 공식,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쉽죠? 네. 그래서 압력 대입시켜 주시고, 단면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유량, 유속 넣어서 지금 9.8로 나눠야 이제 킬로그램 포스로 떨어지는 그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별로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아요. 공식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자, 이제 배관및 마찰 손실입니다. 배관 및 마찰 손실을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실을까. 이것도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관리사 때 마찰 손실 문제가 나왔죠.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풀 수 있는 마찰 손실 문제 중에 가장 쉽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쉽게 문제를 냈어요. 그 과정마저도 세세하게 이렇게 해서, 예. 뭐 이걸 틀리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예. 그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마찰 손실을 구하는 문제는 제가 문제 몇 문제 정리했나요? 17문제 정리했나요? 이 17문제 정도의 이런 다양한, 물론 이것보다도 좀 더 뭐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를 정리하시고 이해하고 정리하신다면은 다 푸실 수 있는 거니까, 예. 매우 이제 복잡한 어떠한, 예, 마찰 손실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와 동일하게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예.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결국은 이거를 풀어내셔야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다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푸셔야 됩니다. 예, 푸셔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나올지 모르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관 및 마찰 손실. 자, 마찰 손실을 구하는 방법, 앞에서 배우신 거는 배륜의 방정식 통해서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 정식으로 마찰 손실을 구하는 이제 공식을 통해서 마찰 손실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마찰 손실 수두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앞에 단위가 뭔지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다른 단위로 물어봤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워져요. 예. 그러면 거기서 결국 실패하시게 되는데, 자, 마찰 손실 수두 뭐 기호 이렇게 쓰고, 수두니까 미터 H2O의 단위겠네요. 즉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달시 와이스바 방정식을, 예, 정리하고 있는데, 이 달시 와이스바 방정식은 마찰 손실을 수두로 구하는 공식이에요. 우리 마찰 손실을 압력으로 구하는 게 무슨 방정식이죠? 하젠-윌리엄스는 결국은 압력으로 구하는 거고, 얘는 수두로 구하는 거다. 자, 공식을 써보면 관마찰 계수죠? 관마찰 계수 F, 배관의 직경, 배관의 길이 미터, 뭐 배관의 직경 미터, 네. 거기에다가 2지분의 U의 제곱, 이게 뭡니까? 속도수도 아니에요. 속도수도. 그죠? 네. 속도수도. 이거는 관마찰계수. 뭐, 중력가속도, 뭐, 9.8을 항상 쓰면 안 되죠, 원래는. 네. 중력가속들은 뭐, 달라지는 값이니까. 네.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네. 자, 이게 이제 이 식만 하나 뭐 정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달시 방정식은 정확한 식이 아니죠. 네, 정확한 식이 아니고, 어찌 보면 마찰 손실에 대한 어떤 인자를 파악하는 용도. 즉, 우리 소방 지금 물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이걸 쓰면 안 맞아요. 다 틀리죠. 그래서 하젠식을 쓰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2차에서는 이게 안 나와야 맞아요. 달시식이. 네. 근데 지금 시중의 문제에서는 달시를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하젠식을 써야 되는 거지만.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단 관마찰 계수를 가지고 정리를 쫙 풀어내야 돼요. 예. 관마찰 계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다. 레이놀즈 수가 뭐냐면, 우리 측류와 난류를 정량적으로 구분한 거죠. 수치로, 이 정도 수치면 측류고, 이 정도 수치면 난류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우리 개폐 밸브를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개폐 밸브를 막고 있다가 열면 처음에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네.
이걸 구분하는 거죠, 정확히. 어느 시점을 딱 구분해서 우리는 이 지점을 난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지점을 전이 영역 또는 뭐 임계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천이 영역 그런 말도 있어요. 세 가지 말 외에는 더 이상 없고. 이렇게 가지런한 흐름, 이걸 측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레이놀드 수, 하임계 레이놀드 수 2100, 그죠? 상임계 레이놀드 수 4000. 이런 거 이제 객관식 때 보시고, 그죠? 자, 그러면 전이 영역의 레이놀드 수는 여기서도 시작되니까 2101부터 3999까지가 전이 영역의 레이놀드 수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레이놀드 수인데 그 레이놀드 수를 우리는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레이놀즈라는 게 유체 흐름에 관계된 거니까 유체가 흘러가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 대한 직경이 필요할 거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유속이 필요할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밀도죠? 예, 밀도. 예. 그 다음에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지 밀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 이거를 그 유체의 점도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유체 점도에 따라서. 이걸 한번 단위를 정리해보면 배관의 직경 미터 곱하기 유속은 미터 퍼 세크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예. 이게 절대 점도라는 거거든요. 유체가 얼마나 끈끈한지. 예. 절대 점도의 단위는 잘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 예,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암기가 안 되면 방법이 뭐냐? 이거가 이 레이놀즈 넘버가 무차원수예요. 무차원수면 다 소거되고 없어야 되잖아요. 단위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다 소거시키게 밑에다가 쓰면 되니까 얘를 먼저 정리해보는 거죠, 단위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소거 안 되고 그냥 이거는 합쳐서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얘 소거되면서 없어지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킬로그램 퍼, 그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남죠? 네. 이것도 소거가 된 거니까 지금.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소거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다 소거가 되면 무차원수가 된다. 네. 자, 이 무차원수라는 요 레이놀즈 수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유체가 흘러가려고 하는 힘, 우리는 그거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도가 있잖아요. 그 점도의 끈끈함에 의해서 이게 잘 못 흘러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점성력이잖아요. 즉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가 레이놀드 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레이놀드 넘버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동점도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동점도 뉴, 네. 동점도 뉴를 이용해서 직경과 유속, 동점도는 유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공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직경 미터, 미터 퍼 세크, 동점도는 어차피 얘도 무차원수니까 소거돼야 되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네요. 그럼 역시 얘도 무차원수가 된다. 자, 지금 레이놀즈 넘버가 필요한 거는 다른 쪽에서 정리하시는 것보다 저기 지금 마찰 손실 달시 방정식에 의해서 거기에 관 마찰 개수가 레이놀즈 수분의 64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놀즈 수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쪽에서 정리되는 건 어렵고. 근데 그럼 여기서 또 나왔네. 명제가 절대점도와 동점도가 또 나왔어요. 이거 한번 또 풀어봐야죠. 그럼 절대점도는 무엇이냐? 절대점도는 절대점도 μ라고 하는 요 기호. 자, 절대점도의 단위가 그래서 봤더니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였습니다. 요 단위가
MKS계 단위 아닌가요? MKS계, 그죠? 네, 요거를 CGS계로 바꿔보자 이거죠. CGS계로 바꾸면 그람, 센치, 세크가 됩니다. CGS, 그죠? 네. 자, 우리는 이 절대점도 요 단위를 CGS계로 바꾼 거를 포화즈라고 합니다. 푸아즈? 네, 푸아즈. 푸아즈나 외국어 뭐 발음하는 거 비슷하고요. 네. 이걸 푸아즈라고 한다. 자, 이 관계에서 1포아즈는 100cm 푸아즈라는 관계에 형성이 돼요. 센티푸아즈. 이걸 왜 받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따 이쪽에 써볼게요. 자, 물의 절대점성 계수가 있다 이거죠. 물의 절대점도. 물의 절대점도가 1cm포아즈란 말이죠. 1cm포아즈. 1포아즈보다 1포아즈는 100cm포아즈인데 100cm포아즈보다 100배가 작은 1cm포아즈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요 단위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0.01 g 센티메타 세크가 된다 이거죠. 1cm. 우리는 이거를 지금 알려고 지금 절대점도를 본 거예요. 이걸 알려고. 물의 절대점도는 1cm 포아즈고, 그래서 단위를 정리해 보니까 이 포아즈의 어떠한 단위로 0.01이 되더라. 자, 이번에는 이제 동점도를 봐야 되겠죠. 동점도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뉴라고 쓰고요. 자, 동점도 뉴는 뭐냐면 물의 절대점성 계수를 유체의 밀도로 나눈 거다. 이거 절대점도를 유체의 밀도로 나눈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절대점성 계수 킬로그램 미터 세크에서 밀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니까 소거가 되고 나면 뭐만 남나요? 제곱미터 퍼 세크만 남죠. 이래서 단위가 형성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GS계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CGS계 단위로 바꾸면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이거를 스토크스라 한다 이거죠. 스토크스. 뭐 그래서 1 스토크스는 100cm 스토크스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정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한 것이 그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이걸 구하라고 해놓고 아무 관마찰계수 안 주죠. 레이놀즈도 안 주죠. 이걸 주는 거예요. 거꾸로 동점도나 절대점도를 주는 거예요. 그죠? 동점도나 절대점도를 주고 뭐 이런 인자들을 주면 이걸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도 대입해서 관마찰계수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단계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57페이지. 제가 마찰 손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를, 어떤 걸로 좋은지를 정리해놨죠. 마찰 손실은 주손실에다가 부차적 손실을 더한 거다. 부차적 손실이라는 게 뭡니까? 뭐 밸브나 뭐 엘보, T, 뭐 그런 관 부속물들, 뭐 그런 것들이 부차적 손실이 될 거고. 달시 와이스바, 하젠 윌리엄스,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배관에 흐르는 유량과 광경에 대한 마찰 손실 값이 규정된 규약표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규약표가 주어지면 문제가 되게 길어지면서 복잡해지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풀이만 간단하다면 길게 주어지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지 말은 법은 없습니다. 뭐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속 항상 바꿀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속은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레일은 입사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쭉 정리가 다 됐죠? 네. 자, 이제 수력 반경 거기 10번이네요. 네, 10번에 네, 수력 반경 보겠습니다. 자, 수력 반경도 지금 달시 방정식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네, 수력 반경도. 수력 반경. 자, 수력 반경은 일단 하나 키워드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접수 길이분의 유동 단면적이다. 이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끝나요. 접수 길이 미터, 유동 단면적 제곱미터. 그래서 수력 반경은 미터로 나온다 이거죠. 접수 길이. 접수, 물이 닿는 길이에요. 물이 닿는 거를 길이로 만든 거예요. 유동 단면적, 흘러가는 어떠한 물이 있거나 유체가 있을 때 거기에 단면적을 보겠다. 네. 자, 이거를 만약에 원형 배관이라면 어떻게 돼요? 접수 길이가. 파이 d 아니에요? 파이 d가 배관 둘레 길이죠? 네. 배관 둘레 길이를 구할 때 원형 배관이니까 파이 d로 구하고 유동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원형이 아닌 만약에 사각 각도틀을 구한다 이거죠. 예, 네모진 어떠한 배관을 구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접수 길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가로가 2개죠. 그리고 세로도 2개죠. 이거를 더하면 접수 길이죠. 그죠? 가로 2개, 세로 2개.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네. 이것이 수력 반경에 대한 의미인데,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식을 가지고. 자, 수력 반경은 파이 d, 4분의 파이 d의 제곱. 소거시킬 게 있을 것 같아요? 파이 d, 파이 d.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4분의 d만 남니다. 자, 그러면 배관의 직경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직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네.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배관의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와 같다. 그죠? 네. 배관의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와 같다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마찰 손실 수도 F는 관 마찰 계수 배관의 직경인데 여기에다가 수력 반경의 4배를 넣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죠? 거기다가 L 2지분의 U제곱. 그죠? 이렇게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죠. 수력 반경을 계산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4배를 해서 직경을 넣어줄 수도 있고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겠죠. 네. 됐어요. 그럼 수력 반경은 정리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수력 반경 말고 뭐 있습니까? 자, 넘겨보시면 이제 등가 길이라는 게 나오죠. 등가 길이, 상당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써보면 F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값을 K 값으로 규정하자 이거죠. K 값으로. 그러니까 이 식 다시 쓰면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찰 손실 수도는 K 2지분의 뉴의 제곱. 어떠한 이거를 손실계수 K 값으로 보자.
하나를 뭉뚱그려서. 예. 그랬을 때, 어떤 배관의 지금 마찰 손실을 구하고 있을 때, 배관의 상당 직경, 즉, 배관의 마찰 손실의 길이만큼을 어떠한 식을 변환시켜서 그거를 마찰 손실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거를 상당 길이로 가자 이거죠. 상당 길이로. 우리는 배관의 길이를 구할 때 직관 길이는 그냥 보면 되지만 관 부속물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마찰 손실에 대한 길이를. 100m당 마찰 손실 값이 1m다. 이런 걸 구할 때 규약표를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규약표를 안 구하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기호만 변화시키면 K는 FD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상당 길이로 바뀌어서. 그러면 상당 길이로 바꿔서 정리하면 F분의 KD가 되죠. 그죠? 네. 즉, 손실계수 K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손실계수 K값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직경의, 관 마찰계수만 해주면 상당 어떤 길이가 나오겠다. 네. 근데 이걸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상당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셔서 넣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찰 손실값이 수두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달시 방정식 가지고 지금 다 변환시켜보고 있습니다. 뭐 직경도 이렇게 변환시켜서 넣어보고 길이도 상당 직경 계산해 넣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차적 손실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16번이죠? 16번, 17번, 뭐 그쪽 밑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손실은, 마찰 손실은 주손실이 있고, 직관에 대한 주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 손실이 있다. 네. 그 관 부속물이나 어떠한 뭐 광경 변화에 따른 그런 부차적 손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계산을. 우리 기사에서 보면 대부분 주어지잖아요. 규약표로 주어서 찾게 되는데,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계산을. 결국 계산값은 앞에서 본 거예요. 다시 방정식을 변화시킨, 자, 그 값. K 2지분의 U의 자승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이 값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K값, 그렇죠? 손실계수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주어지면 그 손실계수 값에다가 속도수도만 곱해주면 마찰 손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부차적 손실을 계산할 때. 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환경이 변할 때 뭔가 좀 다양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보죠. 환경이 지금 확대됐네요. 그렇죠? 또 환경이 축소될 수도 있겠죠? 환경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흘러가는 유속을 U1이라고 하고 이쪽을 U2라고 하고 이쪽을 U1이라고 하고 이쪽을 U2라고 하는데 이 배관 유체 흐름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니까 단면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흘러갈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작은 유속의 어떤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를 우리 그냥 U5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손실계수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손실계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K2지분의 U 뭐에 제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는 일을 할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어떤 걸 해야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빠른 쪽이 맞겠죠. 네, 빠른 쪽으로 해야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쪽이에요. 빠른 쪽. U1,
빠른 쪽. 자, 손실 개수가 안 주어진 경우에 이번에는 개수가 없어요. 이제 개수가 없으면 이제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개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쪽 하나만 넣으면 됐던 거였고 개수가 없으면요 이제 차이를 봐야 돼요. 유속의 차이를 봐야 돼요. 차이를 본다? 이런 얘기죠. 이 지분의 차이니까 빠른 쪽에서 느린 쪽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0. 얼마보다는 뭐 1.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유속이 빠른 쪽이 U1, U2, 그죠? 이거의 제곱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된다. 항상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을 빼주면 되겠다. 됐죠? 손실계수 있을 때 없을 때가 요 유속의 차이를 해주느냐 손실계수 바로 곱해주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개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역시 K의 이 G의 원래는 U5의 제곱이 맞죠. 가장 빠른 쪽이.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거는 이제 관리사에 적당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나오면 빠른 쪽 U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빠른 쪽이니까 U2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쪽 손실계수가 안 주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쪽에서 원래는 U5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최고. 이렇게 해서 부차적 손실을 계산하실 수 있다. 복잡한 걸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부차적 손실은 결국은 달시방정식의 앞쪽에 나와 있는 걸 K값으로 변환시킨 이 값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부차적 손실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뭐 해서 다른 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식이 지금 나온 여기에 모든 식이 다 달시방정식을 초점으로 해서 다 맞춰진 거였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서 정리해 보시면 별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달시는 정리가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더 이상 달시는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하전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전식 진로 나가겠습니다.